가진 안시현입니다. 필박스의 위력인가요? 저를 보러 오셨다고 저는 이제 굳게 믿겠습니다. 여기 어머 여기 이렇게 보시면 시선을 둘 곳이 없어요. 멀리 봐야 될 것 같아요. 높으신 분들이 앞에 계셔가지고 뒤에 보이시나요? 네, 네. 자, 삶을 변화시킬 최고의 기회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주무시는 거 못 보기 때문에 중간중간 소리를 좀 지를 건데 괜찮으시죠? 심약하신 분들은 빨리 고키눈 드시고요.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기회들을 만나시면서 오셨을 거예요. 지나고 보니 그게 참 기회였구나. 근데 미처 몰랐던 그런 경험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 경험들 통해 또 안타깝다, 아쉬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셨을 텐데요. 그래도 그 기회들은요, 이 정도의 기회는 아니었을 거예요. 삶을 변화시킬 기회였나요? 아니었을 겁니다. 나는 운이 없어서 아니면 기회를 만나 적이 없어서 지금 늘 평범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보시면 운이란 준비와 기회가 만났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과연 준비가 뭘까? 그래서 이 시가 누군가는 이게 기회구나라고 느끼실 테지만 또 누군가는 잘 들었습니다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 기회를 알아보기 위한 준비는 뭘까? 그것은 바로 내 삶을 정말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왜 이렇게 내가 살아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까라는 고민을 한 번이 아닌 수없이 했던 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기회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근데 이런 준비 없이 그냥 필박스 준다니까 이렇게 오셨다고 하면 사실 그냥 그냥 좋은 얘기 정도로 그칠 겁니다. 그래서 모두 미처 못했다 하더라도 이 시간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지? 내가 살고 싶어하는 삶이 무엇이지? 이런 생각들을 잠시나마 해보신다고 하면 기회가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1년 전에 이 사업을 만났고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고 묻는다고 하면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노력들로 제 삶이 변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제 삶이 많이 변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변할 거라고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정말 눈을 감으시길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다들 각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여행도 가고 집도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차도 좋은 차 끌고 싶고 좀 자유롭고 싶고 출근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싶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모님한테 뭐 연금 같은 딸이 되고 싶고 이렇게 표현을 달리 할 수 있겠지만 다 종합해서 함축시켜 보면요 모두가 원하는 삶은 돈, 시간, 건강을 모두 소유하는 삶입니다. 이 중에 하나 버릴 게 있나요? 없습니다. 돈은 많은데 돈 쓸 시간이 없고 그리고 건강은 한데 돈이 없고 이런 거 좋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 세 가지를 소유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 이 세 가지를 소유하면서 살아오셨나요? 그 비밀을 저는 너무너무 그 비밀이 알고 싶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모두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우리 주위에는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 근데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책도 읽고 정말 깊이 고민하고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이겁니다. 지금 다들 돈을 벌고 계시죠? 근데 이 돈이라는 게 이 사분면에는 다 있어요. 이 밖에서 돈 버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어느 분면에서 돈을 벌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요, 이 S, 이 4분면의 왼쪽 분면일 겁니다. 우리가 노동 수입이라고 하죠.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노동력을 제공했을 때 수입을 만드는 일.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젊은 날, 기력이 좀 있을 때, 좀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노후에 쓸 돈을 모으려고 노력하지만 모이던가요? 안 모이죠. 그리고 나는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체력 관리도 하고 건강 관리 했는데 나를 안 써줘. 그러니까 또 수입이 단절이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죠. 대부분 95%의 사람들이요, 이 노동 수익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노동 끝에는 뭐예요? 골병. 와, 골병이죠. 그래서 다시 벌어놨던 돈을 어떻게 해요? 다시 병원에, 정말 힘들게 벌었는데 다 병원에 투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돈이 없죠. 그때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또 어때요? 늦은 나이 같고, 그러니까 그냥 저냥 됐어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하고 찬양하면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게 되실 수도 있고. 자, 근데 진짜 부자들은 오른쪽 분면 비즈니스, 인베스트, 이렇게 투자가, 이런 분들이 진짜 시간, 돈, 건강을 소유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시스템적인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했겠죠. 고민하면서 건물을 사서 그렇게 월세를 따박따박 받는 것도 시스템, 건물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일이잖아요. 내가 외국에 있어도 건물이 빨장이 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들어오죠. 그래서 월세 500만 원 받는 사람과 월급 500만 원 받는 사람의 삶이 같을까요? 다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시스템 수익과 놀라셨나요? 네, 시스템 수익과 그리고 노동 수입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건물을 살 돈도 없고 그리고 책을 쓸 노래를 만들 능력도 없다. 저희 집은 다 음치예요. 저희 딸도 노래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뭔가 막 능력을 개발해가지고 발견했어. 노래 괜찮으실까요? 그죠. 그래서 나같이 재산도 없고 재능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 수입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에 물음표를 갖고 제가 그 생각 고민 끝에 알게 된 게 바로 평범한 사람들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그 얘기를 저는 믿었습니다. 자, 우리 주위에 옆집 언니가 전문가들보다 뭔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뛰어난가요? 아니죠. 저는 옆집 언니도 물어보지 않았고 저희 남편한테 묻지 않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또 이 질문을, 이 물음표를 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시스템 수입만이 시간, 돈, 건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정말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죠. 네트워크 마케팅이 뭘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자리에 오셔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이런 것들을 접하셨겠지만 저는 이 회사를 선택하기 이전에 이런 작업들을 했다는 거죠. 책을 읽고 그러면서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냥 유통입니다. 유통의 흐름이에요. 흐름은요. 내가 붙들고 싶다고, 내가 막고 싶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골프장에 일을 하면서 골프장 어디 있어요? 대도시 중심에 있나요? 시골에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골프장에 출퇴근을 하다 보면 벌판에 이마트 하나 덩그러니 서 있는 경우들이 진짜 많았어요. 옛날에. 근데 그때 당시 왜 이마트는 저기 있을까? 이 벌판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몇 년이 지나 대단지가 형성이 되죠.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란 것이 그때는 기득권층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됐다고 하면 지금은 많이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좀 생각만 깨어 있다고 하면요, 이런 정보들 다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고민하지 않으니까 내 삶에 사실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유통의 흐름이다.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미리 좀 알아보고 우리가 이끌면 좋은데 그동안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늘 지나가는 기회에 택시 타고 쫓아가죠. 남들은 그냥 오는 기회를 잡는데 우리는 택시 값을 지불하면서 그렇게 뒷북을 친다고 하죠.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통을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다 보아하니요. 구멍가게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고요. 슈퍼마켓 이렇게 그때는 진짜 슈퍼마켓 하나 항상 제가 동아 슈퍼 저희 동네에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래서 그 슈퍼에서 우리가 물건들을 사고 자 근데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 유통의 단계들이 너무 많았어요. 과거에. 예를 들면 우유를 300원에 만드는데 1,000원에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700원, 소비자는 1,000원에 사는데 700원이라는 이 돈은 유통에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정보들, 이 정보가 기득권층만의 전유물이었다가 다 공개가 되니까 어때요?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생산자도 아닌 쟤들이 중간에 유통업체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먹는가라는 또 물음표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직거래, 기업이 주도하는 직거래에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직거래에 우리가 그냥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너무 멋진 일이죠. 아, 예. 벌써 소리 지를 때가 좀 됐네요. 그래서 생각의 한계만 좀 스스로 깨부신다고 하면요. 그리고 내 삶을 좀 더 진지하게 들여다본다고 하면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자격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 그게 무슨 돈이 되겠어. 무자본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그게 또 무슨 돈이 되겠어. 부업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냥 한 100만 원 버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고 근데 이런 생각의 한계만 깨부순다고 하시면요. 정말 재정적인 자유 그리고 시간적인 자유 이런 시스템 수입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속적인 수입 때문에 이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지속적인 수입. 일시적인 수입이었잖아요. 일할 때만 돈 벌고 일 안 하면 어때요? 내가 20년을 일해도 일 그만두는 순간 제로 베이스. 또 다른 무언가 일을 시작해야 되는 이 상황, 이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지긋지긋해 정말 이 삶.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에 저는 정말 터널 속에서 빛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기구나.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가 바로 저기야. 이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봐야겠어. 자, 근데 대부분의 이렇게 회사를 만나는 경로들이 보면요. 그 드레스 입고 어머 예쁘다. 나도 드레스 입고 싶어. 이 정도의 생각으로 대부분 회사를 만난다는 정말 이 현실, 이 불편한 진실. 근데 저는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되고 어떤 제품 그리고 어떤 보상 플랜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고 선택했습니다. 그냥 이 회사만 제가 딱 보고 바로 선택한 게 아니라요. 그간의 회사들을 보면서 딱 선택했거든요. 왜? 지속적인 수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선택했는데 이 회사가 한 5년 이렇게 그죠? 성장 좀 하다가 사라져. 그럼 또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얼마나 롱런할 것 같은지 탄탄한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품이 그냥 일반 마트에서 살 수 있다. 그럼 마트 가시겠죠. 그래서 차별화된 탁월한 그리고 내 가족이 내 입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그냥 전향하는 제품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넣으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네. 근데 당장 죽지 않는 건 우리 몸은 참 신비로워요. 근데 계속 그렇게 안 좋은 물질들을 넣어준다고 하면, 네, 그죠? 네, 빨리 가시겠죠. 네, 그리고 지금 시작해도 가능한가? 수익이. 너는 11년 전에 시작했다며. 근데 저보다 더 이전에 시작하신 분들도 많죠. 하지만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 세 가지 좀 기준을 가지고 제가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나, 유사나. 자, 유는 그리스어로 진정한, 사나는 라틴어로 건강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건강. 저는요, 이 진정한 의미를 또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 줄 알아요? 그냥 진정한, 진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진정한을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요, 지속 가능한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책들을 읽어보시면요, 진정한 근처에는요, 지속 가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건강은 지속 가능한 건강이다. 네.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건 건강에 뭔가 이렇게 전문가적인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창립자가 남다릅니다. 보통 이윤 창출이 목적인 이런 사업가들이 회사를 설립하잖아요. 근데 유산화는 이렇게 마이론 웬스 박사님, 세포 면역학 미생물학 박사이신 이분이 창립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이념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이 이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다들 공감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이분의 서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간에 이렇게 집에 혹시 제품 있으시면 보세요. 서명이 새겨져 있어요. 창립자의 서명. 내 이름, 내 명예를 걸고 만들어냈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유산나 가족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확신한다. 얼마나 제품을 잘 만들어냈으면 확신을 할까요? 건강해지고 싶다. 나 건강하고 싶다. 네, 이 제품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니라 마이론 웬츠 박사님께서 당신이 건강하다고 내가 확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제품을 잘 만들어냈다라는 의미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요, 제조회사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제조회사일까요? 유통회사일까요? 네, 유통회사입니다. 자, 지속적인 수입을 위해서 나는 이 회사를 지금 선택해야 된다. 내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 없다. 지속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봐도 많은 회사들이 걸러지거든요. 근데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니 이런 지속 가능에 크게 관심이 없죠. 일을 선택했음에도 너무 안타깝게 노동 수입처럼 뭔가 많이 벌어서 그냥 빠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탄탄하게 파이프 라인들을 구축하다 보면요, 내 하부의 인프라를 늘려가다 보면요, 이런 지속적인 수입이 만들어지는 정말 멋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제품들을 다 만들어낸다. 근데 한국어로 적혀 있던데요. 그래서 한국어로 포장까지 해서 완제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따로 제품을 분해해서 뭘 다시 포장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완제품이 생산돼서 들어온다라는 거.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건 회사의 향후 발전 가능성, 투명성을 알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단순히 건강 기능식품이라기보다 헬스케어, 의약품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다는 거. 자, 이건 당연하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걸러내야 될 사항이에요. 합법적인가 불법적인가? 합법적인. 근데 불법 어때요? 3,200개. 그럼 우리가 확률적으로 합법적인 회사를 만날 확률과 불법적인 회사를 만날 확률 어떤 게 더 높아요? 네. 이 합법과 불법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합법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회사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 이거 안 먹고 반품할래 뭐 이런 비용들이 있잖아요. 예, 회사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치를 시켜놓고 그 소비자들 보호 장치로 이렇게 가입을 하는 건데 돈이 있을 때는 매출이 뜰 때는 가입 넣어놨다가 우리 보험 그렇잖아요. 예, 남편이 돈을 막 벌어 그러면 막 들죠. 근데 남편이 실직해서 보험 줄이죠. 예, 그러한 것처럼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유산화는 한국에 들어온 이래 이 527호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않았다는 거죠. 넣었다 뺐다? 이런 회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몸에 채소 다니는 세포입니다. 세포 안 보이죠? 그 세포 어때요 지금? 건강해요? 제 눈 감고 계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있는 줄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 세포는요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등한시하기 쉬운데요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하고 우아하다고 막 이러면 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머리카락의 10분의 1보다 작은 크기의 이 아이들이 너무 우아하대요. 너무 감사하죠. 자가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칼에 베었을 때 피가 나죠. 어머 병원 가야 돼요.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아도 어느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물었지? 어디 다쳤더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정교하게 붙죠. 이것이 세포가 가진 자가 치유력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은 스스로 세포가 가진 자가 치유력을 높여가지고 암을 이렇게 떼어내고 이런 화학적인 요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치유, 스스로 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병원이거든요.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이런 병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 보셨나요? 그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해독으로 암을 고친다라는 내용으로 KBS 1 뉴스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죠. 그때는 몰랐으니까 안 들렸겠죠. 지금 다시 한번 찾아보신다고 하면 그때 방영된 자료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병원은 스스로의 힘을 키워주는, 그래서 세포는 영양을 골고루 충분히 공급하면 자기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산화의 대표적인 이제 헬스팩이라는 제품이 종합 비타민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게 무슨 만병통치약이야 이렇게 비아냥거리게 하는데 사실 영양을 채워주니 세포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양이 그동안 식습관에서 부족했다 보니 세포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했던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병원에서 이제 해독 같은 거, 자 해독이 뭐냐면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청소예요. 몸 청소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니까 뭐 한 40대 좀 이렇게 안 되신 것 같아요. 침 발랐어요. 자, 그래서 40대 안 되신 것 같은데 40년 동안 내가 몸 청소를 하지 않았다? 내 몸이 과연 몸일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비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비움을 하려면요 600만 원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60만 원에도 가능하다. 그거는 프로그램 짜기 나름이니까요. 물어보시면 돼요. 옆에 계신 분한테. 그래서 자 회사는 정말 자랑할 게 너무 많고요. 근데 자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이제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가 마음의 문이 열렸다 그러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채우는 영양, 비우는 영양, 바르는 영양까지 번쩍번쩍하죠. 아우 진짜 눈이 부시지 않아요? 아우 정말. 근데 좀 웃어주세요. 이런 순간에도 웃지 않는 자. 불편한 뭐 이게 집에 뭐 우환이 있으신 건 아니죠? 그래서 좀 같이 웃을 때 좀 웃어주시고 웃으면 복이 온다잖아요. 그리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 그러니까 자 웃어주시고 자 셀라비브 바르는 영양을 채웠더니 어때요? 번쩍번쩍하죠? 궁금하시죠? 저 여자는 왜 이렇게 번쩍번쩍한 것인가? 셀라비브 발랐습니다. 지금 막 땡길려서 여기 뭐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채하는 영양 이게 다예요. 다 이게 다예요. 우리가 자 내가 이쪽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막 이런 백과사전 같은 두께의 제품이 있어. 그거 어떻게 다 써요? 그거 다 쓰다가 집 말아 먹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집 말아 먹는다는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말아 먹을 수 있죠. 근데 딱 채우는 영양, 비우는 영양, 바르는 영양. 어차피 나는 이 사업을 떠나서 쓰고 있는 제품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나 이 사업 안 하니까 나 머리 안 감아. 이런 분 있어요? 예. 이 사업 안 할 거니까 나 화장품 안 발라. 나 다이어트 안 해가지고 뚱뚱하게 살래 그냥. 푸짐하게.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다들 이 사업을 떠나서 하고 있는, 쓰고 있는 제품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브랜드를 유선으로 바꾸신다고 하면 사업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자, 불경기라고 하잖아요. 불경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불경기래요. 10년, 최소 7년 불경기래요. 자, 그러면 불경기니까 돈이 사라졌어요? 돈이 불타 없어졌어요? 돈이란 건 그대로 있죠. 지금도 찍어내고 있습니다. 자, 경기가 좋을 때는요, 그냥 다방면에 그냥 돈의 바다에 얕게 넓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돈은 조금 벌어요. 많이는 못 벌어도. 하지만 불경기는요, 돈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번다고 하면 많이 벌 수 있어요. 자, 폴 제인 필저라는 경제학자가 뭐래요? 앞으로 100만 장자 어디서 나온다? 네. 돈이 모여 있는 곳인가요? 흩어져 있는 곳인가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깊이 고민한 사람들은 이게 딱 바로 느낌이란 거 오거든요. 사업가들이 왜 통찰력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발을 헛디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가들은 항상 통찰력이 있죠. 직장인들은 발을 헛디는다고 죽어요? 그냥 혼나겠지. 그 집에 그냥 그저 소맥 소맥은 아니 저기 치맥 치맥을 하려다가 소맥이 난 치맥 치맥 먹고 또 에휴 다 털어버려 이렇게 하고 또 출근하면 그만이지만 사업가들은요 딸린 식구들이 몇 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민감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에겐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단번에 이거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죠. 저도 깊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식품 괜찮을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 엄마가 정수기 막 이렇게 영업을 하실 때 엄마 정수기 왜 팔아? 그냥 지하수 약수물 먹으면 되지 했을 때 저희 엄마가 앞으로 물이 오염돼서 다 정수기를 쓰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야. 이게 딱 떠오르면서 지금은 영양제를 먹니마니 하지만 앞으로 당연히 먹는 것으로 인식하는 시대가 오겠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빡 받고 제가 세제 아니야 그런 거 이러면서 건강기능식품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실제적으로 영양제 80%입니다. 화장품만으로 이게 취급하는 회사 있죠. 포화시장입니다. 영양제 지금 화장품도 있지만 너무 좋죠. 너무 좋지만 자 영양제와 화장품, 생활용품 이 모든 게 다 유선화 있죠. 그 몇 %예요? 몇 %? 계산이 그렇게 안 되나요? 괜찮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100%죠, 100%. 100%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실제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때도 어때요? 이 업계는 성장했다라는 거죠. 사실 내 아이들 건강을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건강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비전 있는 곳이다라고 자 덧붙여도 되겠죠? 시간상. 자 우리가 과거에 저희 엄마 시는요 미용실을 해서 빌딩 세 채를 샀어요. 지금 미용실에서 빌딩 세 채 살 수 있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알바할 때 우리 커피숍 사장님 아들은 유학 갔어요. 호주로. 지금 커피숍 사장님 아들 유학 가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모든 사람들 유산화 제품을 먹는다. 나한테 먹어줘. 할 수 있어요? 거기 말고 나한테 먹어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비열하게 사업하실 거예요? 지금 시작하신다고 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약쟁이 같이 제가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한 가정에 이렇게 드시고 있는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브랜드 체인지를 안 하고 이렇게 드신다고 하면 그냥 소비로 끝나지만 유산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신다고 하면 어때요? 소비에서 소득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냥 소비만 하는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냥 좋아 저는 그냥 좋아가 안 통해요. 어디서 좋다고 하는데
뭐가 좋은데, 가자 이렇게 하면 어디 가는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서 이거 괜찮겠다 진짜. 이 정도의 자료, 이렇게 20년간 이렇게 1등하고 효능 96.1, 정말 1등이다라고 하면 내가 신뢰하고 내 가족들에게 먹여도 되겠다라는, 그리고 내 지인들한테 알려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시작을 했거든요. 만약에 그냥 한번 이렇게 이 자료에서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는 이 자료에서 비타민 비교 가이드예요. 1등을 했다 이게 아니라 20년간 계속 1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1등하고 있다. 왜 가능할까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고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내겠다는 이 이념이 흔들리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철학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150명의 이상의 과학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헬스팩이 뭐 헬라팩 뭐 이렇게 이름 바뀌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뭔가 추가적으로 막 랄라팩 뭐 이렇게 이렇게 막 늘어나고, 그래서 막 백과사전 두께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정말 건강에 도움되는 그런 제품들을 더 좋게 만들 수 없을까, 이렇게 계속 내가 작년에 먹었던 헬스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때문에. 끊임없는 연구 개발은 모방할 수 없다. 겉모습 이렇게 그죠? 약간 약봉지처럼 뜯어먹는 이런 패키지를 따라할 수 있겠죠, 다른 회사가. 근데 내용물, 그 기술력을 따라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가능한 이유는 150명의 과학자들이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지속적인 수입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런 회사, 그런 제품을 선택할 때 어때요? 지속적이겠죠. 일관성 있겠죠. 일관성 없는 태도에서는 신뢰성이 무너집니다. 제가 항상 남자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남편이 어느 날 잘해줬다가 어느 날 버럭버럭했다가 잘해줬다 버럭버럭, 내 남편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관성이, 그냥 사람이 그냥 무던해. 어때요? 계속 무던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죠. 그래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먹어요? 몸이, 그쵸, 맞습니다. 몸이 자산이. 여러분 이정우 너무 잘생겼죠? 이 먹으면 다 잘생겨져요. 그래서 지금 조금 섭섭하다. 그러면 드시면 이렇게 섭섭하다는 누구의 표현인데 참. 그래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들이 먹습니다. 국가대표 몸이 자산이죠. 잘못된 제품을 선택해가지고 도핑에 걸리면 어때요? 정말 우사인 볼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9초를 달리기 위해 4년을 훈련한다. 그 9초에서 결과가 탁 나뉘는데 어때요? 잘못된 제품의 섭취로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매스컴에 이렇게 보도되는 자료들을 보셨을 거예요. 선수의 생명이 끝나죠. 근데 믿고 섭취할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도핑에 걸렸다 그러면 한 선수당 13억을 배상을 해주겠다. 근데 지금 4,500명 선수예요. 곱하기 13억.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안전한 제품이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도 체결하는 거죠. 자, 이제 회사 알아봤고, 그리고 어때요? 제품. 이제 지속 가능성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한 거예요. 지속 가능한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회사인지, 지속 가능한 제품인지, 지속 가능한 보상 플랜인지를 혹시나 이제 까먹고 또 가다 보면 앞에 거 까먹고 하시잖아요. 그 또 이게 멍하니 있다 보면 아까 이제 우리 제품 강사님이랑 저랑 옷 컨셉이 똑같아요. 그게 아직까지 강의하는 건가 또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정하고 합리적인 유산화 비즈니스. 그렇게 재밌어요. 감사해요. 주름질까봐 뭐 이렇게 내리면서 막 웃으세요. 그래서 얼마나 이 회사가 지속적인 수입을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사업은요,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근데 소비자 마인드로 하시면 안 돼요.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마인드는 어때요? 사업가로 하셔야 된다고. 소비자가 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계속 소비자야. 마인드가. 그래서 사업가의 마인드로 하신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보면 노력이나 이거 소비자가 가능한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고요. 이 일은요, 내가 쓰고 공유하는 거죠. 저 제품 파는 거 못해요. 엄청 잘 팔게 생겼어요. 네. 네, 죄송한데 저는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더라고요. 자, 제가 책을 좀 좋아해가지고 최진석 교수님의 출처를 밝혀야죠. 출처 안 밝히면 좀 그렇잖아요. 최진석 교수님 볼 수도 있으니까. 최진석 교수님께서 책에 뭐라고 했냐, 문명을 세 층으로 나눌 수 있다. 사유의 시선이, 생각의 시선이 물건에만 가 있으면 후진국이다. 생각의 시선이 물건과 제도, 시스템에 가 있으면 중진국이다. 사유의 시선이 철학에 가 있으면 물건에도 가 있고, 그렇다고 또 물건 쳐다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물건에도 가 있고 제도 시스템에도 가 있고 철학까지 가 있으면요 선진국이다. 선진국 리더님처럼, 선진국 사업가처럼 하신다고 하면요 다 원하는 사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제품 못 팔아요. 그런 분들 철학은 팔 수 있나요? 아까 그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내는 이 철학, 저는 철학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프라가 이렇게 구축이 되면서, 그래서 지금 3스타 다이아몬드에 와 있죠. 그래서 제품이 힘들다고 하면 철학을 파세요. 철학. 자, 철학을 가장 잘 파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키라는 기업도 있죠. 나이키 하면 물건이 생각나지 않죠. 어떤 게 생각나요? Just do it. 그리고 새벽에 운동화 질끈 묶고 달리기 준비를 하는 운동선수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운동화는 가볍고 통풍이 잘 돼요. 이런 물건을 팔지 않고요.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 매장이 있어가지고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어요. 이런 제도 시스템을 얘기하지 않죠. 단지 스포츠 정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선화도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철학이 있는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물건이 힘들면요 제품을 파시면, 철학을 파시면 된다는 거. 본심이 나왔나? 자, 그래서 나이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고, 나이가 많아서 될까요? 나이가 어려서 될까요? 전 남자인데 될까요? 뭐 애가 없는데 될까요? 뭐 학력이 전 고졸인데 대학원이나 나와서 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영양에 관심이 없어요 뭐 이러시는 분도 있고, 저는 지역적으로 너무 멀리 있어요 이런 분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다 한계를 깨 부수면요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드리면서, 혼자가 아닌 팀과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팀이 다 해준다 이런 마인드 NO. 안 됩니다. 각자가 정말 하나의 역할을 하셔야죠. 1이 모여서 100이 되는 거지. 100명이 한 명이 100을 하는 일이 아니에요. 100명이 하나하나의 그 노력들을 기울였을 때 시너지가 나는 거죠. 1 플러스 1이 3 이상이 되는 게 시너지잖아요. 근데 1이 1을 안 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빠른 성장이 가능합니다. 팀과 함께. 내가 팀에 자꾸 팀의 성장을 저지하는, 팀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팀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먼저 시작하신 분들한테 배워서 똑같이 복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죠. 내가 막 개척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제한다. 똑같이 따라하는 거 하실 수 있죠. 막 창의적으로 뭘 막 하라면 힘들어도 똑같이 하는 거, 그거 해내시면요 됩니다. 자, 이제 타회사의 차별성은요, 자 이렇게 계속 내가 나로부터의 인프라가, 사실 나는 B, C, Z라고 하죠. 너무 적나라한 발음인데, 자 저기가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하지만 나의 인프라 하부에 있기 때문에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타회사는요 이게 단계 제한을 둔다는 거죠. 여기 쫙. 그러면 Z가 너무 잘해. Z기처럼 빨리 가. 막 속도가 빨리 4배 성장의 속도 어때요? 못 봤는데? 저 CD 좀 어떡하지?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고 싶죠. 그 마음의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해도 잘라버리고 싶죠.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제한이 있다. 뭔가 제한이 있다라는 거 어때요?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선화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나로부터의 시작된 인프라들을 다 나의 인프라로 인정하기 때문에 포인트들을 다 공유시켜 줍니다. 이게 다른 회사의 차별이고요. 그리고 중복 매출이 인정이 됩니다. 3개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아니 3개로 시작해야 됩니다. 왜? 열심히 똑같이 일을 하는데 나는 돈이 좀 적게 되는 것 같아. 그 원베이스일 수 있어요. 가게 하나일 수 있다니까요. 잘 보세요.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3BC로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되고 가게 1, 2, 3번의 가게가 있죠. 그러면 합으로 저기 나의 2번 가게 왼쪽에서 한 3,000포인트가 이렇게 막 공유가 됐어. 오른쪽에 2,000포인트, 2,000포인트, 3,000포인트 이렇게 공유됐을 때 1번 일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1번도 공유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5,000포인트로 공유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어때요? 한 번 더 매출을 인정받으니까 어때요? 그래서 같은 노력 다른 결과가 나오죠. 근데 어떻게 주냐? 이런 포인트들을 소실적의 20%로 2번, 3번 주고 다시 1번에 한 번 더 또 소실적과 대실적을 합쳐서 5천에 또 20%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회사들은요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요 3%, 20% 뭐가 좋아요? 20%. 유선은 누구나 20%. 뭐 10년 전에 시작했든 20년 전에 시작했든 누구나 똑같이 20%. 근데 왜 많이 벌어요? 너는? 뭐 이러면 저는 인프라가 많겠죠. 그래서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신다고 하면 좀 늦게 시작하셔도 많이 구축하신 분들이 돈을 벌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주정산, 주지급을 해줘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3시까지 실적을 그 다음 주 바로 4주 뒤에 우리도 줘. 우리도 주정산, 주지급이야. 4주 뒤에 줘. 4주 뒤가 주급이에요? 월급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또 말장난에 또 속지 마시고요. 진짜 지난주 거를 바로 다음 주에 준다. 재정적으로 탄탄하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그리고 1년은 52주거든요. 그래서 한 달을 더 월급으로 우리가 생각하신다고 하면 13개월에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계속 자 아까 단계 제한이 없다 했죠. 단계 제한이 없어.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눈이 확 이렇게 휙 도는 사진들이 나와요. 자 기대하시고 자 단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계속 올라와요. 그럼 30년 일을 했네. 수십억의 포인트가 올라와? 곱하기 20%를 줘? 그러면 매출의 35%라는 파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다 그래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 근데 그 파이를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공정한가요? 그래서 위에 사람 많이 본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유산하는 노력한 만큼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노력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그걸 5,000포인트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5,000포인트까지는 너의 노력이고 6,000, 7,000 포인트는 누구의 노력이다? 파트너들의 노력이기 때문에 파트너들한테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소득의 한계가 생기네요. 그래서 추가 BC로 소득을 계속 일을 하는 만큼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 BC라는 플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11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파트너의 합으로 가겠죠. 왜? 엉뚱한데 못 가요. 갑자기 저기 다른 분의 그 라인으로 못 가거든요. 내 인프라 속으로 가야죠. 그랬을 때 어때요? 저희 노하우가 녹여져서 어때요? 또 그것만 바라보고 계시면요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보너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평생 매칭 보너스 말고는 뭐 지금 해당 사항이 없겠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모든 보너스를 다 받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요. 시간 속에서 다 받게 될 보너스라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누리는 삶 자 보실 때 좀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랑하네 뭐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가 그곳에 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가 있을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유산을 시작하고 괌을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골프장 쪽에 일을 했을 때 회사에서 보내줬어요. 공짜 여행 보내준 적이 있어요. 티웨이 항공을 처음 탔습니다. 근데 유산하는 대한항공으로.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 남편이 대한항공이라는 거에 회사 괜찮네 이렇게 그랬거든요. 괜찮네 하면서 저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그 다음 여행지 호주 케언즈인데요. 저 때까지 선글라스를 벗지 않고 있죠. 자 이제 오른쪽에 자신감이 생겼나 봐요. 자 이게 우리 스포너님들 우리 유산아 코리아 아니 전 세계 인컴 1위죠. 우리 여기 착각하실까 봐. 그죠? 이때 컨셉이 뭐였냐? 가족 사진이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저 때가 루비 디렉터인데 우리 시아버지가 우리 시엄마가 박찬호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바이 어때요? 이거 저예요 저. 와 그죠? 괜찮죠? 나 잡아봐라 컨셉으로 막 신랑이 쫓아오고 신랑이 퇴근을 못했어요. 저 사진 찍는다고. 저는 한 컷 나올 때마다 한 컷이 안 나오면 집에를 안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은 또 어려요? 어리다고요? 11년 한 8년 뭐 이렇게 전이라 가지고 싱싱하죠. 그래서 해마다 강제 신혼여행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유산아가 동반 1인 혼자 가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동반 1인까지 보내주거든요.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제가 생후 5개월 때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근데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원스타였어요. 그래. 제가 얘기했죠. 자랑질이네 그게 아니라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제 신혼여행을 또 케이프타운 남아공 케이프타운 맞죠? 케이프타운 하도 많이 가니까 헷갈려요. 자 여기 테이블 마운틴이라는 곳이거든요. 죽기 전에 가봐야 될 명소라고 합니다. 갈 때 한 24시간 걸려요 비행기. 그래서 체력 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는 뭐 제품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저기 보면 여기 심령, 심령 사진으로 컨셉으로 그냥 심심해가지고 거기 있어봐 나 여기 서서 찍을게 이랬더니 여기 봐요 낭떠러지요. 잘못 뜯으면 이렇게 다이. 그래서 남편이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래요. 비번도 안 알려주고. 그래서 제가 비번 안 알려줘 다 알아서 가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렇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컨셉 또 노란색으로 컨셉을 또 맞춰보고, 그리고 사파리에 사파리 울림통이요. 그렇게 큰죠. 에버랜드 오는 거 봤어요? 응 하는 거 봤어요? 조용하죠 걔들은. 저기는 하는데 막 울려요.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 안 하려 했는데 남자분들이 있어서 코끼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코끼리 사진은 미처 안 넣었어요. 코끼리 한국에 있는 코끼리 다 암컷이었나 봐요. 저 진짜 이거 이상한 얘기 아니고 제가 저희 신랑한테 진짜 몰라서 왜 다리가 5개야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좀 창피하게 좀 좋아하면 아니 5개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아니 이건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한국에서 봤던 코끼리 다 암컷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찾아보시는 분도 계신데 자 크루즈 여행도 갔습니다. 크루즈 여행은 진짜 저 같은 성향은 너무 딱 맞춤 여행. 저는 움직이는 걸 안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배고프면 식당 가면 되고 그냥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해요. 이게 암벽 타기도 되고요. 다 있어요. 놀이기구도 있고요. 너무 좋아요. 수영장도 있고요. 진짜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때 제가 그로스로 갔거든요. 아시아 그로스로. 아시아 그로스로 가야 돼요. 크루즈 여행 아시아 그로스. 한국 그로스 말고 아시아 그로스. 왠 줄 알아요? 아시아 그로스 25 안 타면 아무나 못 타요. 배를 다 기다려야 돼요.
예, 그리고 그로스 25가 안 내리면 아무도 못 내려요. 예, 그런데 호텔은 사실 그로스도 뭐든 간에 내가 그냥 호텔은 들어갔다 나갔다가 자유롭잖아요. 근데 배는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무조건 크루즈는 아시아 크루스 25다. 예, 그리고 전 10층이었거든요. 제 파트너가 이제 이게 레벨이 확실해요. 이 유산화가 딱 노력에 대한 이 결과물을 확실하게 차별화돼요. 그래서 제 파트너랑 저랑 이제 레벨로 차이가 좀 났죠. 예, 근데 스포님 저 10층 같은 10층이에요. 어떻게 뭐 이런 영광이 이렇게 했는데 창문이 없어요. 스포님 뭐 보여요? 이렇게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받아 이러니까 없어요 창문이 이렇게. 네. 그리고 한 파트너는 레벨 2였어요. 저는 보이긴 보여요. 근데 잠수함인가요? 파도가 막 쳐요 막 창문.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아이가 좀 크다 보니까 남편한테 아이를 맡기고 저희 이제 엄마를 저희 친정 엄마가 아이를 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산화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엄마 유산화 티를 벗지 않죠. 빨아서 또 입고 엄마 옷이 그거밖에 없는 줄 알겠어. 나 그래도 그 유산화에서 그래도 성장하는. 근데 너무 좋대요. 왜 디스크 협착증도 좋아지셨고 혈압 뭐 그리고 되게 젊어지셨어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제 저한테 깨알 자랑을 해요. 병원에 이렇게 치과 검진하러 갔더니 그 나이로 안 보인다고. 그 나이로 나한테 그 나이로 안 보인다고.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어때요? 장난 아니에요. 짜잔, 어플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갔을 때 사진이고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이렇게 여행 가는 거 어때요? 저는 엄마의 영웅 같은 딸이 되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영웅 같은 딸이 됐죠, 진짜. 너무 긁으셔서 엄마 경기가 안 좋다는데 이렇게 넌지씩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페루. 그죠? 너무 좋죠. 점점 얼굴이 어때요? 유산화를 먹고 쓰고 하다 보니까 바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고 삶이 살아내는 생존 같은 전쟁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누리다 보니까 얼굴이 다들 어때요? 그죠? 집에 가니까 없던데 저분. 자, 그리고 이렇게 무지개산 다 페루예요. 정말 해발 막 5,000m예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무지개산 너무 이쁘죠. 근데 유산화는 다른 분은 다 걸어가셨어요. 근데 유산화 여행은 어때요? 말을 태워주잖아요. 진짜 다른 분들 걸어갔어. 그리고 제 파트너 중에 이렇게 남미 쪽에 좀 여행을 자주 하시고 이렇게 분 계신데 스푸님 내가 갔던 곳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고급져 보여요. 이렇게 그분은 걸어갔대요. 마추픽추 여기까지 그 밑에까지 걸어갔대요. 걸어가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유산화는 없던 노선을 만들어줬죠. 거기까지 안 들어오는 건데 호텔 앞까지 진짜 만들어줬어요 기차를. 그래서 거기서 딱 출발하는 그런 정말 격이 다른 여행을 즐기고 왔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 제가 사실 다 넣지 못했어요 시간 관계상. 자 그리스 뒤에 후쿠오카도 있고 있는데 후쿠오카 자를게요. 자 여기 그리스 정말 저는 라라라라라라 포카리 스웨트 어때요?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죠. 어디 제가 다른 강의를 들어갔다가 누가 크루즈 여행 해보신 분 하는데 저만 산토리니 어머 저만 유산화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겠죠. 그리고 제주도예요. 롯데호텔 1210호 1210호가 뭐야? 저도 몰랐죠. 하루 숙박이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근데 아무나 부킹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없다며. 근데 유산화에서 통째로 빌리고 유산화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능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우리 여기 이제 스포너님께서 다른 차수로 가시는 바람에 제가 얼떨결에 1등이 된 거예요 거기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1210호를 제가 썼죠. 그래서 지금 화장실이에요. 저기 사우나실에 옹기종기 화장실 이럴 일이에요. 너무 넓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격이 다른 여행. 그래서 저는 이사월 시작하고 남편이 어프로치를 자기 마당에서 하고 싶다. 뭐 이런 저희 엄마는 텃밭을 갖고 싶다. 우리 아이는 마음껏 뛰어놀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타운하우스로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유산화
주겁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시부모님, 저희 뭐 친정엄마, 저희 남편 아니고요. 유산아, 저희 남편이 번 돈은요 다 똥으로 나왔고요. 유산아의 주급으로 지어진 집이고요. 지금 겉을 보시면 겉은 안 나와 있는데 셀라비브 컨셉입니다. 회색과 민트의 조화. 예. 자, 그래서 한 달 또 이렇게 말레이시아 여행을 또 유산아로 이렇게 다녀올 수 있었죠. 아이는 영어 안 배우고 싶다는데 영어 배워 이렇게 하고 저희는 부부는 이렇게 골프를 치고 이렇게 한 달 말레이시아에서 또 누리는 삶을 살다 왔고요. 그런데 주급은 어때요? 왜? 지난 나의 노력들의 결과물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상속도 가능합니다. 상속. 근데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어때요? 시간, 돈, 건강을 자녀에게 상속시켜 줄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거. 자, 우리 지금까지 인생의 전반전을 잘 살아왔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전반전은 지시받는 삶이었을 거예요. 부모로부터 부모가 이거 해, 공부해, 뭐 해, 이렇게 선생님이 이거 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남편이 뭘 해, 그거 하지 마, 뭐 이런 지시받는 삶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시를 받으려고 서 있는 줄에서 잘 뛰쳐나오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왜? 죽음 직전에 다 느낀대요. 나 왜 이렇게 살았지? 누구의 삶을 살았지? 근데 다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진정한 주인공으로서 이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은요, 유산화를 통해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고 즐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